근데 이제 우리 직업상 이거 쇼트도 가끔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또 이걸 다 충족을 숏 가지고는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. 트럭 직업상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로 뭐 생각 중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치매가 우리가 뭐 치매 예방 차원에서 뭐 그 전에 한참 뭐 고수톱을 쳐야 된다, 뭐 놀이를 해야 된다,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머리라는 게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뇌가 퇴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. 근데 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서 뭐 공부는 한때 뭐 그때 뭐 젊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기를 다 정해놨던 겁니다. 그래서 뭐 늙어지면은 이제 안 된다,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간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공부하는 걸 늦춰버리고 안 하고 머리 쓰는 일들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머리 쓰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뇌가 자꾸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쓰라 해서 고수톱을 치라 그러는데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뇌도 근육처럼 계속 쓰면 쓸수록 강화된다,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.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머리가 안 된다 그래 머리를 안 쓰니까 자꾸 안 되게 되고, 이게 뇌가 서로 같이 연결되는 뭐 시냅스나 이런 것들도 또 그냥 활성화가 안 되고,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양성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차가가 돼버리거든요. 이건 이렇다. 그냥 자기가 그냥 그것을 좀 플렉스블하게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딱 거기서 자기가 이게 정답이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뇌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확장에 대한 이유를 못 느껴버리는 거죠. 이 사람의 생각은 딱 이거니까 더 이상 뭐 이게 더 너머에 어떤 뭐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유추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자꾸 이렇게 넘어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서 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건 이거야, 이거 방법 없어, 이거 이 방법밖에 없어, 그러면서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, 생각이.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제 그게 많아요. 왜냐면은 자기 경험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보세요.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볼 수 있었던 그 경험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. 내가 활동하는 영역 안에서만 이제 내 그 경험을 체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걸 가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뭐 백과사전을 많이 보라,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. 백과사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웬만한 이제 책으로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,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. 영화를 많이 보고,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의 경험의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가는데, 지금은
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얼마든지 내가 내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넓게 또 많은 경험들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손쉽게 그냥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가졌던 이제 뭐 6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간에 이렇게 가져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전부다는 거 보지 말고 최소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도 비교해 가면서 사고의 영역들을 점점 더 나이 먹었다고 축소시키지 말고 더 넓혀가면서 뇌를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딱 하나에 딱 그냥 멈춰 있지 말고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여러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.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.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.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구나 이렇게 봐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이거 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지? 저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야? 저렇게 사는 게. 물론 도를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버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세상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자.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관조라고 그러거든요.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. 그걸 내 해석을 집어넣지 말고 그 사람이 설마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저렇게 저런 삶을 살구나. 저런 사람도 있네. 이렇게 돼요. 내 주관적인 생각을 내 이념을 집어넣지 않고 저렇게 하는 방법 뭐 이유가 있겠지.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조의 영역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이제 그게 더 나의 생각들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걸 다 이제 관조할 수는 없죠. 네. 어느 부분들은 또 관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또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고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얘기 들었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런 고집이 센가? 옛날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요. 그냥 뭘 배우더라도 딱 그 사람한테만 배워야 돼요. 지금은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우투만 치면은 그냥 수십만 개에서부터 그냥 수천 개 다 나옵니다. 어떻게 하는 거 영상들 올려놓은 게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그 경험을 이렇게 답습하고 또 그 사람한테 그 얻었던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을 또 내 경험을 또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나 아니면은 나한테 아니면 어디서 배울 게 없다,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그 사람은 또 자기 고집을 또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바꿔요. 왜? 다른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. 그 사람은 딱 그것만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예요. 최고.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잘하죠. 근데 항상 이제 융통성은 있는 거거든요. 더 나은 방법도 나올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처음에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스시 레스토랑에서 이제 스시 셰프 하면서도 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제가 배웠던 거하고 또 틀려요.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오너의 생각이에요. 오너는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 레스토랑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. 그래서 본인이 해서 이 정도로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비교할 생각도 안 해요. 왜 자기가 어느 정도 뭐 다른 데보다 더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딱 그게 정확하게 딱 고정시켜 버리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는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파트타임으로 오는 설거지를 파트타임으로 이제 바쁜 시간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가장 많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파트타임으로 다 다니면서 봐요. 그러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딱 보면 알거든.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걸 이렇게 멍청하게 하지. 이게 보이는 거죠.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안 듣죠, 사장은.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얘기를 들어봐요. 어디서 이랬냐고 이제 얘기하면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하더라. 그래. 그러면 그래요?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해가지고 그동안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뭐 세팅을 하거나 뭐 음식을 뭐 재료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거기에서 고정된 사장의 그 성공된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니는 설거지 파트타임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배울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. 그리고 또 드라이빙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. 성공한 사람한테 한 번에 붙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없다 그러거든요.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 노하우를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성공 기억밖에 없습니다. 그냥 그게 또 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거든요.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다 그게 다 성공의 어떤 원인이 됐다고 다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그래 돼요. 왜?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을 시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를 전국 수석한 사람들 뭐 사법고시 한 사람들 고시에 수석한 사람들 얘기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그냥 잠을 충분히 잤어요.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게 사람들 다 믿어요. 그걸 바보처럼.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1등 했다고 하니까 수석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별로 배울 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드라이빙 클래스 A 면허증 따는 사람들한테도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이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여러 역경을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훨씬 더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성공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.
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 된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 에게서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. 아무튼 뭐 얘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, 이게 병입니다.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뉴멕시코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. 지금 영상 지금 몇 도야 대체. 와, 웃깁니다.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? 지금 영상 9도입니다. 9도. 여기는 이제 뉴멕시코가 아니라 뉴멕시코 아직 안 들어갔어요. 애리조나인데요. 애리조나 조셉이라는 곳입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영상 9도. 여기는 이제 해발 1500m입니다. 점점 또 이제 뉴멕시코 이제 엘베커키가 지나면서 이제 해발이 점점 높아질 건데요.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1500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. 사막에 아주 단비가 내립니다. 이 사막에 젖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섹시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. 사막을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비입니다. 이 사막이 유일하게 생명수로 저장해서 겨울 동안에 생명수로 저장했다가 그 혹독한 여름에 뜨거운 45도 50도에 가까운 열을 다 이겨내고, 이걸 얼마나 목마르게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? 얘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. 어느 시점에 가면은 비가 내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딥니다.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자기 몸집을 줄여가요. 그래서 여기 사막에 있는 풀들이나 나무들에 보면은 굉장히 잎사귀들이 가늡니다. 가늘어. 그래야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좀이라도 방지를 하겠죠. 활려숲처럼 잎이 넓어버리면 금방 수분을 뺏겨가지고 다 말라버리니까. 그래서 그게 다시 또 그 말라가던 풀이 또 밑둥에서부터 또 이제 색깔이 이제 생명이 또 다시 살아나요. 부활합니다. 이런 게 부활이 아닐까요? 이게 부활이죠.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야지, 뭔가가 1%라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야지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. 경이롭습니다. 이 자연의 현상은. 이렇게 비가 올 때 이 풀들은, 나무들은 얼마나 좋을까, 얼마나 기다렸을까. 정말 잘 이겨내온 이런 시간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. 여기 애리조나 땅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또 애리조나, 이 뉴멕시코, 유타, 여기에서 가장 험악하다는, 사람들이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곳에
여기 이 땅의 주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나바호 지역 인디안 자치국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다가 인디안들을 다 몰아넣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살게 해줬는데 뭐 해먹을 게 있습니까?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질긴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견뎌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든 간에 뭐 정부에서 주는 뭐 조그만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뭐 최소한 해주겠죠. 뭐 이 사람들이 뭐 원래 니네 땅이니까 우리가 세금 걷어서 니네들을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다 죽이지 못하고 그냥 이쪽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행군을 해가지고 오면서 거의 절반은 죽고 다른 문명사회하고는 완전히 그냥 단절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피로 일궈내는 이제 그런 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사를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비참한 정말 악랄한 놈들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놈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놈들의 정책은 그냥 몰살이잖아요. 몰살.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방해해야 되면 나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뭐 이제 이쪽에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지들이 스스로 자멸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? 인디안들이 지혜도 많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어려운 그 인고의 세월들을 서로 견뎌냈겠습니다. 이제 촉촉하게 이 비가 내리는 애리조나 정말 비를 만나는 것도 이 시기가 아니면은 좀 불가능하죠. 정말 축복입니다.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눈도 아니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.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애리조나 인터스테이트 40번입니다. 네, 조금만 가면은 이제 애리조나가 끝나고요. 다른 이제 저는 이제 갤럽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고 갈 겁니다. 정말 선물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. 이번 출입은 캐나다의 가을 약간 이제 겨울이 오긴 하지만 늦가을에서 출발해서 계속 가을 분위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오리건주에서 한겨울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가을을 지나서 이제 봄을 캘리포니아에서 봄을 만나고 또 여기 애리조나에서 또 여름 같은 비를 만납니다. 온전히 사계절을 한 바퀴 빙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. 아직 이제 가야 길들이 앞으로 또 2,000km 이상 남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애리조나에서 많은 비를 만난다는 게 정말 저한테도 이제 행운입니다. 이런 기억이 없었어요. 이런 기억이. 눈은 만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12월 달에 이렇게 비가 왔다는 것은 정말 이거 선물 같은 겁니다.